와 협의를 거치고 또 당정 협의를 거쳐서 건설 경기 연착륙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설 투자 실적이 건축과 토목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감소와 입주 물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경우 고용 역동과 내수 경기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울축되고 있는 건설 경기 연착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동산 PF 처리를 위해서 건설사에 대한 실용운영 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신속히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은 만기 연장과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하여 최대한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츠 펀드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집값, 전세값 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해서 주택 수요 변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중소형 주택 건설 용지 확대, 부분 임대형 아파트 도입 등을 통해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층수 제한을 완화해서 도심과 공공택지지구 내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소 수익 보장된 폐지 이후 침체된 민간 투자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산업 기반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 개선을 위해서 전실한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활성화는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PF 대출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SBS, CNBC의 최소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큰 규모는 정부에서 은행 쪽에 한 발 정도 양보를 하고 시간을 좀 줘라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제2금융권 대출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등반 부실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민간 밸류뱅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좀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선 은행 부문에 대해서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그 부분을 따로 띄워내서 PF 경정상화 뱅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밸류뱅크가 아니고는 굿뱅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채권 규모라고 하시면 1조 정도를 5천억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다른 주식채권들은 현재 그 삼코라든지 유황코에서 주식채권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예. 예, 저 이데일리 박찬원 기자입니다. 여기 PF 대책 중에서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서 보금자리 세우고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LH 지원 방안 중에 포함됐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느 만큼의 물량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주택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뭐딱 100개 사업장이 진행된다라고 나중에 열릴 수 있는 한 5, 60개 정도 사업장이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뭐 적당한 물량이 있지만 아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 관계 실국장이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계 실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금융위하고 그다음에 그 기재부의 관계 제3세 정책관 이런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시죠. 네, 저 한겨레에서 박영렬 기자입니다. 그 다양한 그 건설 업체에 대한 지원책들은 나와 있는데 이 구조조정 대책은 작년에 뭐 발표됐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재 지금 이런 어떤 TF 지원들이 민간연동에 물붓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질적인 어떤 단순히 은행이나 채권단에 맡겨두는 게 아닌 이 실질적인 어떤 구조조정 대책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금융채권장입니다. 저희 기사님이 지금 다른 일 하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답변드리기 좀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체계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그 신용평가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을 보내고요. 실행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실행 평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채권장이 준비되어서 기업 가서를 포함해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기업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월 중에 나오면 그걸 통해서 회계 가능한 기업은 채권자님과 워크아웃을 시켜서 기업 정상을 마련해서 활성을 시킬 수 있고 아닌 기업들은 정상이라든지 대표적 기업들을 보내서 대표적과 또는 활성화가 있는 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입니다. 매일경제 이지용 기자인데요. 여기 청주제한 폐지하는 것 관련해서 국토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축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건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그냥 주택정책관입니다. 이번에 택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규 택지 개발 지구내에서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선층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해서 지자체장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공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단독 택지 지구로 지정돼서 지금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구와는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사무직인데요. 일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서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큰 내용인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고, 근데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대책을 내놓으셨는지와, 그리고 이게 또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서 또 기재부에서는 일부 반대적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그리고 또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재부 기관 소속입니다.